벨기에 정부는 1996년 8월 13일부터 2004년 6월 22일까지 그의 범죄에 대해 판결하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의 범죄 영역은 벨기에를 넘어 체코와 슬로바키아 지역까지 확대되었으며 상상을 초월한 잔인한 수법으로 어린 여성만을 타켓으로 삼아 8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연쇄살인범의 이름은 마크 듀룩스였습니다. 듀룩스는 1956년 11월 6일 벨기에의 브루셀 리셀레스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교육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에는 5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듀룩스는 장남이었습니다. 1962년 중반 학교 선생님이던 아버지와 어머니는 틈만 나면 듀룩스를 구타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구타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학대 수준의 폭행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결국 1972년 듀룩스의 부모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의 이혼 후 집을 나간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을 마친 듀룩스는 집을 나와 생계를 위해 전기 기술을 배워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직장 생활 몇 년 후 1976년 프랜치스라는 여성과 결혼해 2 자녀를 두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듀룩스에게는 유년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받았던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본인의 자녀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구타하는 모습을 보고 참지 못했던 듀룩스의 부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1983년 2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1985년 듀룩스는 2번째 부인 미첼과 결혼했으나 미첼은 듀룩스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툭하면 구타하는 듀룩스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고 이상한 성적 취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편협한 사회의 희생자라서 보상받아야 하는 불쌍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어리진 본인의 상처를 보상받기 위해 어린 여성에게 보복하고 폭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나중에는 진정한 사랑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듀룩스의 2번째 부인은 유치원 교사였는데 남편의 강요로 여학생들을 유인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남자가 다가가는 것보다 여자가 다가가서 말을 걸면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설마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인 미첼은 듀룩스를 도와 1985년 6월 7일 납치하는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첼은 그날 처음 지나가는 여성에게 말을 걸었는데 학생들은 미첼이 물어보는 내용에 성의껏 대답해주다 그녀가 건네준 음료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이 그녀들이 의식이 희미해지려는 순간 승합차에 타고 있던 듀룩스가 여학생들을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여학생 2명을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와 지하창고에 넣어둔 것이 첫 번째 범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듀룩스는 그녀들을 지하창고에 가둬두고 고문하며 매일 폭행했습니다. 그 뒤 친구 피터를 공범으로 끌어들여 추가로 범행하던 중 58세 여성에게 강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발각되어 현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1988년까지 이어진 그의 범행은 결국 중년 여성의 강도 사건으로 막을 내리는가 했습니다. 1989년 4월 납치, 여성폭행, 강도 등의 혐의로 듀룩스는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도운 부인 미첼은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4월 듀룩스는 돌연 가석방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징역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다면 2002년 유후가 맞으나
교도소에서 모범수라는 명목으로 출소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듀룩스를 출소시킨 법무부 장관의 말에 의하면 너무도 협소한 교도소 시설로 넘치는 죄수를 더 이상 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운 죄수를 받기 위해 기존의 죄수를 내보내야만 했는데 명목이 모범수였던 것이었습니다. 벨기에 법원은 이 한 번의 실수로 수많은 꽃다운 여학생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벨기에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석방 이후 듀룩스의 범행은 대담하고 잔인하게 진화되었습니다. 듀룩스는 취직 후 회사 몰래 자동차 부품을 빼돌려 헐값에 팔아 뒷돈을 챙기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엄청난 돈을 벌어 약물과 도난 차량 밀거래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점점 범죄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듀룩스는 퇴근 후 남는 시간에 아이스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그가 스케이트장을 자주 찾는 이유 중 하나는 운동이 목적이 아닌 여성의 신체를 원없이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단, 철저하게 실수로 넘어지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부딪힌 여성의 가슴과 사타구니를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부러 넘어지며 여성들을 만지다 보니 추행당한 손님들은 스케이트장에 항의했고 스케이트장 지배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듀룩스는 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듀룩스는 계획한 범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이중 설계하고 출입문을 가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1993년 10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듀룩스의 집 지하실에 사람을 가두려는 듯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서둘러 듀룩스의 집으로 조사를 나갔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 본 경찰은 듀룩스가 지하실 하수 시스템을 확장 공사하고 있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사람을 가두려는 시설물이 아닌 하수도 공사로 알고 철수했습니다. 그렇게 듀룩스가 설치한 지하 감옥은 경찰에 적발되지 않아 경찰이 철수 후 시설을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듀룩스의 범행은 1995년 6월 24일 사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납치를 시작합니다. 벨기에 그레이스 공원을 산책하다 어린 두 여성에게 음료수를 건네주며 기절시켜 승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와 지하 감옥에 가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두 달 후 듀룩스의 부인 미첼은 또다시 두 명의 어린 여성을 집으로 유도해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미첼은 안미르첼과 람브레이크를 지하실에 가두고 발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학대하며 굶주리게 하고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학생들을 굶주리게 한 이유는 강제로 폭행하려 하자 반항하고 힘들게 했는데 굶겨보니 밥을 먹기 위해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르첼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나 두 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듀룩스는 정말 우연히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인 혐의가 아닌 차량 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것이었습니다. 12월 듀룩스가 절도 혐의로 검거될 당시 듀룩스의 지하실에는 납치된 소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듀룩스가 절도범이라서 가택조사는 대충 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듀룩스는 감옥에 수감되고 난 후 지하 감옥에 가둔 여학생들이 걱정되어 공범인 마틴에게 잊지 말고 지하 감옥에 있는 그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지하 감옥에 들어가다 잠복해 있는 경찰에 발각되어 모든 범죄를 본인이 뒤집었으면 어떡하나 고심하던 마틴은 지하 감옥 근처도 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1996년
3월 20일 차량 절도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듀룩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지하 감옥에 있던 두 여학생은 굶어 죽어 있었습니다. 듀룩스가 마틴에게 지하 감옥에 먹을 것을 지속적으로 넣어주라고 명령을 했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며 다투었습니다. 듀룩스는 하는 수 없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7개의 집 중 정원이 있는 비슈에르 집 정원에 묻었습니다. 지하 감옥이 비어있자 듀룩스는 다시 사냥에 나섰습니다. 1996년 5월 28일 아침, 두 번째 부인 미첼은 벨기에 토나의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여학생 사비넨을 잡아세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납치해 지하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그 뒤 듀룩스는 사비넨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며 폭행하고 굶주리게 했습니다. 굶주리게 한 이유는 죽고 싶을 때까지 굶주리게 하면 쉽게 복종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았던 듀룩스는 1996년 8월 9일 수영장에 걸어가던 여학생 데리즈를 또다시 집으로 유인해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영장에 다녀온다던 딸이 돌아오지 않자 데리즈의 부모는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하게 되었고 경찰은 데리즈가 걸어가던 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상한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서 여학생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승합차에 여학생을 강제로 태운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목격자 상점 주인은 멈춰 서 있던 벤의 번호판 일부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대로 승합차 색상과 일치하는 번호판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조사한 결과 듀룩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검거하기 위해 듀룩스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1996년 8월 13일 듀룩스를 검거한 이틀 뒤 듀룩스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순순히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듀룩스에게 남체했던 여학생들이 어딨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경찰을 지하 감옥으로 안내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안내한 지하로 내려간 순간 상상을 초월한 구조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미로 같은 구조, 그리고 이곳이 출입문이다라고 알려줘도 입구를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지하 감옥은 철저하게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서 수많은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되었는데 그 테이프 영상에 담겨져 있던 내용은 다름 아닌 지하 감옥에 가둬두고 학대하며 여성 폭행을 하던 장면을 담아두던 영상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그 당시 누군가의 편지 한 통으로 조기에 범인이 검거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995년 3월 듀룩스의 어머니는 아들 듀룩스가 여학생을 납치해 지하 창고에 가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을 알고 있다는 내색을 하지 않고 고민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사실이라고 믿기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장난 편지라고 믿기도 힘든 내용이라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듀룩스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듀룩스의 집을 조사하던 중 어디선가 미세하게 들리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동행했던 경찰관이 조금 전 들린 미세한 소리는 집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오는 소리라고 하며 지하 감옥에서 소리치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충 흘려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편지를 받아본 경찰은 편지를 보낸 주소 일대를 대충 조사하고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듀룩스가 검거되고 경찰에게 지하 감옥에 여성들을 가두어 두었다는 진술을 한 뒤 경찰관과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집 지하 감옥에서 수많은 여성의 머리카락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마지막에 납치되어
감금되었던 두 여학생은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이 사건과 관련된 공범이 추가로 7명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검거에 나섰습니다. 지하 감옥을 조사하던 경찰은 여성들을 가두어두었다는 시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치 개를 가두어두고 사육할 만한 크기의 사람을 가두었다는 뒤룩수의 설명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앞부분은 철조망이 쳐 있었고 뒷면은 콘크리트 벽이었으며 좌측도 여자의 힘으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설사 지하 감옥에 누군가 지키는 사람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녀들 스스로의 힘으로 쇠사슬에 발목이 묶여있던 상태에서 탈출을 시도하기란 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듀룩스가 그동안 경찰에 적발되지 않고 철저하게 비밀리에 작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찰 2명이 뒤를 봐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가담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경찰관들은 집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듀룩스가 어린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비디오에 녹화한 후 판매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는데 나중에는 그녀들을 돈 많은 매수자들에게 하루당 상당 금액을 받아가며 알선했다고 합니다. 2004년 6월 22일 듀룩스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벨기에 국민들은 종신형은 말도 안 된다며 당장 사형을 시키라며 청원을 넣었으나 1996년 사형제도가 폐지된 바람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듀룩스의 공범이었던 부인은 납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약물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2013년 2월 4일 듀룩스는 법원에 조기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본인은 노쇠해 범죄 가능성도 희박하고 얼마 남지 않은 노후를 전자발찌를 착용해 가택연금 생활을 하게 해달라며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듀룩스는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듀룩스의 지하 감옥에서 발견된 600여 개의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하던 경찰은 25명의 피해자에게서 나온 머리카락이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